이슈 다시 보기입니다. 이건 이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조선일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외부 독자들, 주로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 기사 내용, 보도 내용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런 식의 시각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입법에 가로막힌 윤석열 정부 1년. 입법이라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 얘기하는 거죠. 다수당이니까. 연금, 노동, 교육, 미래 세대에 의한 개혁, 야당 암초에 걸렸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 제목만 보면 지금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야권의 발목 잡기로 자초된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동개혁 동력이 약해진 것은 주 69시간제 논란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금개혁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역시 소극적이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경우 교육부 시장이 내놓은 개혁 그림 자체가 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야당 탓이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 1년이. 네, 그 성과가 좋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이 자인하는 꼴이죠. 근데 그 원인을 누구 탓을 합니까? 민주당 탓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뭐에 대해서 지적을 했냐면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임원 80%가 문정부 사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공공기관 임원 문제를 지나치게 알박기로 다루는 것 같다. 심지어 자료를 제공한 여당 의원실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처럼 보인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임기 3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마치 공공기관을 역관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 조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니까 역관제는 이제 엽이 이제 사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선거에서 이기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긴 쪽에서 자기네들 정치 내지는 가치관을 따라서 행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명하고 하는 걸 역관제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 장차관들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공공기관 기관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임기 3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임원 80%가 문재인 정부 때 지명한 임원이더라도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알바끼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위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 2030의 국가 비핵 호감도 중국 91%, 북한 88%, 일본 63%.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비핵 호감도가 중국이나 북한보다 약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꾸준히 반북중로, 그 다음에 친미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언론에 대해 권고하는 사항인 조사 방법, 특히 확률 표본 유무나 조사 기간, 조사에 대한 오차 범위 등의 내용이 없다. 이 조사가 확률 표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조사 결과의 신뢰 근거가 매우 약해진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신뢰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죠. 근데 그걸 왜 보도를 했냐 이거죠. 단순히 그냥 반북중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한 거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어디에? 조선일보에. 그리고 이제 한전이 작년에 33조 적자 내고도 직원 280명 늘리고 급여도 올렸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했다라는 거를 이제 내용의 기사 내 안에 썼어요. 근데
이 기사는 한전의 부실 경영을 지적했는데 몇 가지 오해 소지가 있다. 우선 대우조선 해양은 민간기업 부실화 사례여서 한전과 공기업인 한전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 수 증가와 기본급 증가를 지적했는데 이는 한전이 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기재부 통제를 받는다. 또 작은 노력의 하나로 자산 매각을 언급했는데 여의도 뭐 빌딩들을 언급했어요. 이는 부채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매각 추진은 자칫 공적 자원 부실 매각 위험이 있다는 것이 지적해야 한다. 예, 자꾸 이제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 가스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이제 자구책을 내게끔 했죠.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 플레이고. 그래서 이거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전기요금이 5월 16일부터 5.3% 인상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 결국 자기네들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전기료, 가스료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밑밥을 깔다가 이제 진짜로 올렸습니다. 정치가 촉발한 갈등의 도미노는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 인력의 내부 갈등을 다뤘다. 기사에는 자격증 기준으로는 의사는 11만 5천여 명, 한의사 2만 4천 명, 간호사 40만 명, 간호조무사 72만 5천여 명이라며 갈등에 휩싸인 이해 당사자 단체들의 회원수를 나열하는 등 힘의 충돌을 과하게 부각시켰다. 각 단체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고 있고 결국 표싸움 아니냐는 느낌을 주었다.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죠, 이 기사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살지 말고 대신 독자들이 이 단체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판단할 근거를 별로 제시하지 않아 아쉬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간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일단 간호법에서 얘기하는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원장이고 그 사람이 사용자잖아요. 근데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간호사 밑에서 일하는 의사 없죠. 간호사가 거꾸로 의사에게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관계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까지 계속 반노동, 반노조 입장을 계속 밝혔어요. 그리고 친사용자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 왜냐? 사용자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내용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도 이런 보도를 했어요. 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문정부 임명. 기관장은 71%가 문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당이 그래서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나고 국정이 방해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보셨지만 공공기관 임원은 임기가 보장이 되죠.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임기 전에 퇴진 압박을 하는 거는 법률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 행정부 등 국가기관이 법을 위반하라고, 즉 법을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 너네들이 알밖에 하는 거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공공기관 임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아일보 이제 보도가 이제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과 중국의 중앙정치국 위원인 왕이 그러니까 8시간 대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눈 떼서는 안 될 움직임이다 이게.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대 동아, 중앙 보수 언론도 결이 다르다. 내용을 보면 미중 간 미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교역량은 대대 늘어나 역대 최대치 수준인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반중, 탈중국 앞장서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이런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 경제 보복에 맞섰던 호주는 6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정상은 중국을 방문했다. 신냉전의 치열한 진영 싸움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사례들이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국과 갈등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미국 올인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누가 했습니까? 보수 신문이 동아일보가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비슷하게 그 입장이에요. 비판적으로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대중교육 자체 금지 아니다. 설리번이 이거 강조했다는 얘기죠. 지난해 미중 교육, 그다음에 투자가 역대 최고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로섬, 이분법에 접근 말고 중국과 민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까? 중앙일보입니다. 여기도 보수적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조선일보는 비아냥됩니다. 중국 외교의 톱3 일제히 유럽으로 날아가 발톱 숨긴 전랑 외교 인해 전술로 갈아탄다 해갖고 중국의 그런 거를 상당히 폄하를 하죠. 중앙일보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론 통쾌하고 때론 아슬했던 1년 윤석열 정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도한 혐중국 혐오하는 거 국위의 부메랑 우려된다. 가치 외교 넘어 국위 외교 집중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가치 외교라는 표현을 썼었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가치 외교는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 이념에 따라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런 가치를 이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 그런 거 누가 합니까? 그거 안 하죠. 다 국위 외교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중앙일보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간호법을 아까 좀 그 서두에 노사 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해법 못 내놓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 당정 무책임하다. 보도한 매체를 먼저 봐야 됩니다. 한겨레입니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우리나라 신문은 한겨레, 경향, 내신문, 방송은 현재 KBS, MBC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법 쟁점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그동안 당정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일관되게 지역사회가 제외돼 의사협회 쪽의 의견만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쪽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서 일방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중재라고 부르기 어렵다. 그래놓고 국민 건강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 지역사회라는 말을 추가한 거거든요. 의료기관이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 외에 이제 간호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법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하고 했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료법에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업무를 의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별도로 병원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요양원에도 간호사가 있고요. 그 많은 곳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왕진을 하는 의사는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아니면 외지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호사가 상당 부분 그거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이제 보도한 건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동의해놓고 국민의힘의 간호법 자가당착.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서정숙 최연소 의원이 간호법에 대해서 대표 발의했었나 봐요. 근데 그러더니 이제 국민의힘이 거부권 건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하고도 거부권 행사했죠. 그러니까 의사들 강한 반발에 의사기득권 옹호 움직이다. 양곡법 이어 간호법 거부해서 입법 권력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제2 다시 의결을 해라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들레에서 뭐라 그랬냐? 의사들 반대 논리 그대로
좀 전에 공무에 의해서 거부권 왜 행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의사들 받는 논리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협 대변인인가 의사협회 대변인인가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탈의료기관을 언급했다. 의료기관은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협 회장은 의사협회 회장은 탈병원화 들어서 간호법을 반대했죠. 그러니까 탈의료기관하고 탈병원화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협 회장이 얘기한 그 말을 그대로 하기가 그러니까 단어만 바꿔서 탈의료기관화 이거를 언급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확대를 해야 된다는 국민 요구를 배반한 거다. 그러면 의사가 반대하면 법도 못 만드는 의사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의사공화국이보다는 더 나아가서 의사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반노조, 반노동이고 친재벌, 친사용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공화국이에요. 반노동 공화국이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의해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 이런 말 썼죠.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의결했다. 발언 중 탈의료기관화라는 단어는 의사들이 사용한 언어와 일치한다. 지난달 1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의사협회 간호법 반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단어를 썼다.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 사업 이권 챙기기라는 간호법 제정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았죠. 대통령이 의사들과 똑같은 취지에서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사용자 편에 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노동자 편은 안 듭니다. 노동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건. 역대급 폭염 온다는데 에어컨 켜기가 겁난다. 아까 이제 보셨지만 전기료를 올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한전이 적자 보내 뭐 전 정부 탓이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올렸습니다. 이제 에어컨 켜기가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전기료 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했는데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부터 전기요금 인상까지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떠넘긴 전임자는 지금 체급하시고 전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요. 지금 체급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사람을 이렇게 비아냥대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볼 때마다 제가 비아냥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전기를 팔려고 하면 전기를 어디서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전력이. 근데 한전에서 발전사한테 사오는 구매 단가 시스템을 바꿔야지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는 어느 정부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남탓만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1년 넘었잖아요. 1년 넘은 정부가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합니까?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소상공인 한숨. 그러니까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대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났죠. 당연히. 그리고 유난히 더울 거라는 올여름 앞둔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그죠? 걱정이 커졌죠. 발전사, 한전에다 전기를 파는 민간 발전사는 대부분 재벌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계열사한테 전기를 비싸게 사오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적자를 보는데 그 적자를 누가 메웠습니까? 발전사들이 메워줬습니까? 재벌 발전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메워주는 거예요. 지금 요금을 안 올려도 되는데 요금 인상을 합니다. 있는 놈도 더 챙겨주려고 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